속보, 국내 최고 헛다리 권위자 이영표 제가 볼 때 이강인은? 국내 최고 헛다리 권위자 이영표 제가 볼 때 이강인은 작심 발언 파장. 이강인이 정말 환상적인 경기력을 시즌 초반에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골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 (PSG)은 24일 니하 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린 몽펠리에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랑스 리그 1 2라운드 경기에서 6대 0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내달렸다. 이강인이 2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7일 PSG와 르 아브르의 리그 한 개막전에서 이강인은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우측 윙포워드로 선발 출장한 이강인은 경기 시작 2분 4초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강인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자신감 있는 슈팅으로 PSG의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이는 프랑스 리그 역사상 2번째로 빠른 개막전 득점이었다.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 1호 득점자가 된 이강인이었다. 이강인은 이후에도 골대를 강타하는 슈팅과 함께 이번 시즌 맹활약을 예고했다. 이강인은 프랑스 레퀴프에서 선정한 1라운드 베스트 11에도 뽑혔다. 기분 좋은 출발로 시즌을 시작한 이강인은 몽펠리에전을 앞두고 진행한 구단 인터뷰에서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강인 스스로도 몽펠리에에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몽펠리에를 상대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나에게 특별한 경기다. 금요일에 열리는 경기에 출전해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11월 몽펠리에와의 리그 홈경기에서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 데뷔 축포를 터뜨린 바 있다. 지난 3월에 치른 몽펠리에 원정길에서도 이강인은 한 골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몽펠리에 킬러로 등극했다. 이강인도 리그 데뷔골을 떠올리며 그 골은 나에게 특별한 골이었다. PSG 유니폼을 입고 터뜨린 첫 골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득점에 대한 욕심과 함께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고 팀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며 팀을 더 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인의 강한 의지에도 엔리케 감독은 이번에는 이강인을 선발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날 엔리케 감독의 선택을 받은 11명의 선수는 브래들리 바르콜라,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망 덴벨레, 비티냐, 주앙 네베스, 워렌 자이르 에메리, 누누 멘데스, 윌리안 파초, 마르퀴뇨스, 아슈라프 하키미, 잘루이지 돈나룸마였다. 이강인은 데즈레 두에, 랑달 콜로무아니, 파비앙 루이즈 등과 함께 벤치에서 출격을 대기했다. PSG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른 시간에 득점을 터뜨렸다. 전반 3분 10초 만에 네베스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바르콜라가 좌측에서 내달렸다. 엄청난 스피드와 함께 페널티 박스까지 치고 들어온 바크콜라는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PSG는 몽펠리에를 상대로 골 폭격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전반 24분 선제골의 주인공인 바르콜라가 수비수 3명을 유인한 뒤에 패스를 내줬다. 네베스가 절묘한 패스로 아센시오에게 전달했고 아센시오가 가볍게 밀어넣었다. 이날 바르콜라는 계속해서 몽펠리에 수비진을 흔들어 놓았다. 2대 0이 된 후에는 PSG와 몽펠리에가 공격을 치고받았지만 추가 득점은 없었다. 후반전에도 이른 시간 득점이 나왔다. 후반 8분 자이르 에메리의 발끝에서 PSG 역습이 시작됐다.
덴벨레가 패스를 받은 뒤에 바르콜라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보냈고 바르콜라는 놓치지 않았다. 후반 10분에는 신경전도 발발했다. 덴벨레가 키키 쿠야테한테 몸을 사용해 경합을 시도했다. 쿠야테가 덴벨레한테 달려들면서 양팀 선수들이 몰려들었다. 다행히 폭력적인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승부의 추가 PSG로 완벽하게 기울자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투입했다. 2회 콜로무아니도 같이 투입됐다. 이강인은 우측 윙포워드로 뛰었다. 이강인은 후반 37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하키미의 패스를 전달받은 뒤에 앞에 공간이 열리자 과감하게 슈팅을 날렸다. 이강인의 슈팅이 워낙 날카로워 몽펠리의 골키퍼는 몸을 날리지도 못했다. 이강인은 2경기 연속골. 몽펠리의 상대로는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은 후반 43분에 중앙으로 이동해 콜로무아니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다. PSG는 이강인의 득점을 끝으로 6대 0대승을 완성했다. 교체로 출전한 점은 아쉽지만 이강인은 자신이 언제든지 선발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득점으로 증명해냈다. 이번 시즌 PSG는 무한 경쟁 체제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누가 선발로 나가도 이상하지 않다.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에 의존하는 방법이 아닌 팀으로서 극복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엘리케 감독이다. 이강인이 선발로 나오든 교체로 나오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더 선발로 뛸 수 있는 빈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외국인 감독으로 가야 한다. 이영표 발언 재조명. 황금 세대는 엄청난 기회. 당시 이영표 위원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차기 사령탑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면서 현 대표팀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필두로 황금 세대를 구축한 지금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표 위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이 발표되기 약 2주 전인 지난달 말 자신이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K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를 통해 당시 한창이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및 본인의 발언 등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촬영 도중 이영표 위원은 차기 감독을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하는 게 나을 것 같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외국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표 위원이 외국인 사령탑 선임을 적극 주장한 이유는 20여 년 만에 황금 세대로 불리는 전력을 갖춘 한국이 지금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 위원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정우영처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다. 한 나라의 축구가 황금 세대를 겪는 시기가 있다. 2002년에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다. 20년이 지나서 지금 황금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때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이 시대가 지나면 우리는 10년, 20년, 언제 또 이런 시대를 맞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며 지금이 대표팀에는 엄청난 기회라고 짚었다. 이어 이 위원은 그래서 2026년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이 정말 중요하다. 이 월드컵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최고의 감독을 모셔와야 하는데 경험이 많고 큰 경기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감독은 외국인 감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6 월드컵에 초점을 맞춘다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표 위원은 국내 감독 선임을 아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선수 시절 본인의 경험을 돌아보면 큰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고 제 역량을 발휘하는 감독들은 모두 외국인 감독들이었다고 했다.
그는 내가 반드시 외국인 감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축구 선수로서 정말 많은 감독들과 코치들을 보고 월드컵과 챔피언스 리그, 컵 대회 결승에서도 뛰어봤는데 세계 최고라는 대단한 감독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긴장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챔피언스리그나 월드컵에서 감독들이 라커룸에 들어오면 몇몇 감독들은 벌써 위축되어 있다. 그럼 그 분위기가 선수들에게 전달되고 그 경기는 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K리그 감독들이 과연 월드컵이나 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독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신이 국내 감독보다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덧붙였다. 끝으로 이 위원은 이렇게까지 선임 작업에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 감독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외국인 감독을 못 데려온다고 하면 정말 실망할 것 같다. 우리가 원하는 감독들이 이 팀을 맡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최종 결과는 외국인 감독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프리미어리그 PL 득점왕 출신인 주장 손흥민부터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센터백 김민재, 골든보이 이강인으로 이어지는 코어 라인은 물론 황희찬, 황인범, 정우영, 조규성 등 다수의 유럽파들이 각 포지션에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국가대표 풀백인 서령우까지 유럽파가 됐다. 하지만 이 위원의 바람과 달리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은 국내파 감독. 그것도 과거 이 위원과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홍명보 감독이었다. 홍 감독은 지도자로서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비롯해 다수의 국제대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의 우려처럼 큰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겠지만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참패한 것이 큰 핸디캡이다. 3. 이강인 PSG 선수 등급이 뒤에서 2등이라고? 축구 게임에서 이 최하위권으로 밀려 PSG 1위는 GK 전체 1위는 떠난 음바페.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끄는 대표적인 팀이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PSG이다. 한국 축구의 현재이자 미래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팀이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리그 한 개막 후 2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으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가상의 세계, 게임상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이강인은 PSG 내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순이다. 이 매체는 DAFC25의 PSG 선수들의 모든 선수 등급이 유출됐다. PSG 선수들의 평점이 공개됐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새로운 게임이 출시될 때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PSG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선수는 89점을 받은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다. 그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도하에 인상적인 역할을 맡았다. 또 PSG의 중추적인 선수인 마르퀴뇨스는 여전히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 이는 팀에서 얼마나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지난 시즌 영입한 우스만 덴벨레는 평점 3위를 기록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로 합류한 덴벨레는 즉시 PSG의 중요한 멤버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선수 명단을 보면 돈나룸마가 89점으로 1위, 마르퀴뇨스가 87점으로 2위, 덴벨레가 86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비티아 85점, 아치라프 하킴이 84점까지 톱 5를 구성했고 리카 에르난데스와 누노 멘데스가 83점, 파비안 루이스, 랑달 콜로 무아니,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등이 81점을 받았다. 이강인은 79점을 받으며 곤살로 하무스, 주앙 네베스 등과 공동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보다 아래에 있는 선수는 78점을 받은 윌리안 파초가 유일했다. PSG를 넘해 세계 모든 팀들 중 최고의 등급을 받은 선수는 누구일까? 총 3명이었다. 공교롭게도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한 킬리안 음바페가 1위에 올랐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듀오 엘링 홀란드와 로드리도 음바페와 함께 1위에 포함됐다. 이들의 평점은 91점이다.